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9대 의회 중에 5차례 시정 질문을 한 바 있고요. 오늘 그 추진 성과와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더 6차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총 질문 건수는 44건으로서 현재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10건, 미결 21건입니다. 물론 미결은 30% 이하 추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적 서울시청은 이러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청이 만들어주신 자료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완결, 미결, 추진 이렇게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동남권 국제교류단지 공공기여금 문제, 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설치, 분당선 세공역 신설, 위례 가천선 노선 검토, 수서 KTX 역세권 행복주택 건립 문제, 또 탄천 물재생센터 주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반드시 정책적인 반영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질문임에도 아직도 추진을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사안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상당한 무력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당한 분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시청에 대해서 6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히 현안 질문을 3개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계란이요. 들어보셨죠? 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호남의 강주에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앉아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 그 열차 안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열차 내 판매원입니다. 삶은 계란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큰 그 깨달음을 가지셨다 그래요. 삶이 곧 계란이구나. 지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다행히 서울시에는 산란계 농장이 없어서 살충제 문제는 좀 비켜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 시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달걀 양은 엄청납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청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가 서울시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그죠? 시민건강국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답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시장님께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천만 서울 시민에게 우리 서울시청은 시민들에게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성명이라도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거에 메르스 사태처럼 좀 순발력 있게 우리 시장님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청의 조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는 사실 중앙 정부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감염병에 관해서 주된 책임은 질병관리본부를 갖고 있는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차적으로 사실 잘 알겠습니다. 나섰고. 메르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서울시는 제외됐습니다. 소위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서울 패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이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배제된 것은 추경 예산에서 빠진 것이고요. 내년에는 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가 이미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협의를 시장님은 전부 서울시 재정으로 하시겠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런 아니, 말씀. 그게 아니고 금년 추경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 예산에는 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서울에서 이 도시 재생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도시 재생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저희들이 설득하고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공감입니다. 서울시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 보도자를 보면은 서울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은 공공이 공급한 임대주택 중에 10년 임대후 분양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국에 약 13만 가구가 있고요. 서울에도 제지역만 해도 1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10년 후에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율을 산술평균해서 이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의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예, 잘 모르고 계실 테니까 저는 서울시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검토해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양재대로 넘겨주세요. 양재대로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재대로 하루 종일 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많이 막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9일 시장님께 자한대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중에 모든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러나 또 넘겨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진행 사항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모두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다음 넘겨보십시오. 아니네요. 그래서 금년 9월 29일에 투자 심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께 좀 이것을 투자 심사를 좀 빨리 진행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좀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주시겠죠? 예, 뭐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들의 그런 불편이나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책무니까 아무튼 저런 절차를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예. 가능하면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왕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뭐 하기로 했던 거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 전에 서면 질문서를 보냈어요. 공사비가 총 2,9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60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금액은 정말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장님이 특별히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업비가 내년도 초기 사업비는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저게 아마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절차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가 그 또 서면 질문서를 보냈더니 그럼 교통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양재도로에 대해서. 그랬더니 교통량 검지기가 철거되어서 현재 수집을 않고 있다 이럽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다. 현대 행정에서 통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대가 다니지 모르는데 무슨 정책, 교통 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부터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는 아마 저런 그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희들이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정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만 대 얘기해봐야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례 가처선 노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6년 4월 20일, 다음 또 4월 20일, 또 작년 11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했고, 시장님은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를 존중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개 지자체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2017년 좀 넘겨주세요. 2017년 2월 28일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도 철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26페이지. 다음. 이렇게 못 찾나. 그래서 저는 이게 그 4개 지자체가 용역을 실시한 것이 비교적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마 그래서 국토부에 사실은 그걸 또 제출을 여기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역 중앙정치인이 제안한 안을 3월 14일 날 국토부에 추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기 전에 간사구청인 서초구청에다가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서초구청이 보고하기를 서울시에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또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게 전혀 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안도 있다라고 하는 걸 국토부에 아마 제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서울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중앙정치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거 아닙니다. 22페이지 보내주세요. 그 결과 이계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단일안을 제출하라고 반려했습니다. 반려했습니다. 22페이지만 안 나오나요?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낭비면 초래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이미 발주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에 추가로 이 위례가천선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줄 때 구두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아무 가압 지시서도 없고 검토해보라 구두로 했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서울시 행정이 유엔이 인정하는 행정인데 이렇게 중요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면서 구두로 이거 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압 지시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제까지도 못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좀 의구심이 가고요.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연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2차 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이미 이 일을 별도의 다른 연구 용역을 과제를 준 게 아니고 이 큰 연구 용역 안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추가로 하라 이런 정도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도의 과업 지시서나 이런 게 특별히 제가 의구심을 갖거나 거기에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참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예컨대 이 신분 당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그 KTX 의정부까지 가는 그 KTX도 그렇고 그게 역을 어디다 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역 주민들은 요구들이 많죠. 그리고 그걸 또 어느 거 하나 참 무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연구 용역이나 조사나 또 그 결과 그 지역에 어떤 곳에 역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비교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공정한 그 절차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입김을 충분히 방패해 주시고 그야말로 100년 대계의 철도망을 구축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근데 문제는 만약에 4개 지자체, 송파, 강남, 서초, 가천 이 지자체가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의뢰한 안과 전혀 다른 안이 나온다면은 이 4개 지자체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압 지시서를 오늘이라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이 한 거는 존중은 해야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아시다시피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여러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여러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럼 참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이 청원이 있습니다. 4개 지자체가 요구한 안은 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역과 이 매원역 사이에 고령초등학교역과 포의사거리역을 시민들이 건설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 청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가압지시서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서울연구원이 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에는 어떤 안이라도 어떤 제안이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가장 이게 한 번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비용과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쓰이게 되는 그런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최적 노선안 검토 과정에서 개포동 역사가 추가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저한테 서면 질문서에 답변은 주셨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노파심입니다만은 25페이지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제가 제보를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뭐 신빙성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은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는 안은 4개 지자체가 낸 안이 아니라 지역 정치인이 낸 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내용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누구의 그렇습니다. 예. 말씀에 대해서도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뜻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은 불편부당하게 서울시 행정을 처리한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100년 대계인 철도 노선 확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거나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우선시한 이런 노선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그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아무튼 또 미래에 어떻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뭐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연구원은 이미 그 점에서는 뭐 가장 많은 경험과 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소 KTX 역세권 개발 질문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2015년 7월 7일, 2016년 4월 26일, 금년 6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에 시장님도 이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최종 국토부가 의견을 달라고 6월 달에 보냈고 서울시가 최근 8월에 이렇게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공공주택 사업으로 일시 개발은 여전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제를 해놓고는 이 밑에 라항을 보면은 전부 개발을 전제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의견을 내셨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서울시의 원칙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의 행복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뭐 서울 지역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런 문구가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뭐 우리 마음대로 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꼭 요구하는 결정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런 거라도 돼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행복주택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실 요 단서가 제가 뭐 일일이 저런 문건을 다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 단서가 들어갔는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 문제는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제2행정부시장님이 도시계획국장 할 때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재원 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 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곡동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서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죠? 그거는요. 어쨌든 시장님, 요새 시장님 국무회의 참석하시죠? 네, 가끔 가죠. 네. 과거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적진에 혼자서 외로이 투쟁하셨는데 이제는 그럼 전부 아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좀 건의하세요.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또 제가 제대로 잘 안 알기로는 되는 게 많네요. 8월인가 7월 말에 8월 초순 7월 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런 거 좀 건의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죠. 했습니까?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나 이 소위 도시계획, 1,000만 서울 시민이 사는 이 메트로폴리탄 행정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시를 따라올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도시계획이나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사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약 7만 평은 서울의 마지막 유휴 개발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개발하면은 서울시가 정작 필요한 시설을 추진해야 할 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이 좀 앞으로 삼선하신다고 아까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래요? 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라든가, 시장님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최대 공동주주입니다. 공동주주가 왜 말을 못합니까? 가서 이제는 정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 아시죠? 그게 그렇게 또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강남본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속기록을 제가 오늘 다 가져왔어요. 지난 5번의 시정 질문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수긍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부정하실까 봐 시정 질문할 때 답변서를 꼭 그 부분에 한 장씩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014년 9월 9일 시정 질문 시에 취약계층들을 위해 클리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한 그 속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2017년 7월 17일 제가 7월 10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고받은 자료와 같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서울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강남본원 즉 도심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토대로 강남본원을 설치하기 위한 투자심사 등의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제는 이 서울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밑에 이 지역에 수서 이런 지역에 도심 클리닉을 즉 강남본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미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이 강남 도심 클리닉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이미 벌써 수립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저게 어차피 서울의료원의 이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매각이 되면 하겠다 막 이게 실무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다음, 자 한번 보십시오. 강남 상구의 동별 의료 취약 계층 현황입니다. 강남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송파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초구보다는 3배 많고요. 장애인, 의료수급자 많죠.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러한 분들이 제 선거구인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개포동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서울의료원 강남본원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서동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18.35%예요. 의원님 지금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실 강남권에 비해서 강북권은 평균 여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건 건강 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강남 중에도 조지역은 저런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도심 클리닉을 만들겠다고 한 취지는 어차피 강남에 시립의료원이 있다가 이게 이제 중랑구로 옮겨갔으니까 그 대신 그래서 요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매각하고 깊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입니다. 역시 시장님이 적극 추진한다고 작년에 답변하셨고요. 다음.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건축 계획은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음 장 넘겨보세요. 뭐 2021년도에 돼야 토지 매각 대금을 납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진 상태로 봤을 때는 대단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문재인 정부는 시장님하고 주식회사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의료 취약 계층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정부하고 그런 관계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이게 의도적으로 늦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 서울시는 여러 가지 협력을 했는데 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일부 시설 변경 요청이 오고, 서울시가 추진을 늦췄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이제는 국무회의 등 당정협의 등 이런 데 가서 발언을 좀 세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뭐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택 부지의 마이스 단지 조속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좀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강남구에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맞짱 떠서 5개를 이겼다. 구룡마을 개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수소동 727번지 행복주택 개발, 제2시민청, 수소 KTX 역세권 개발, 이거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터가 이거라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이겨서 강남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행정이란 것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일방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이 세택 개발을 위해서 이 밑에 표를 보면은 3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비용도 벌써 약 3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서로 시장과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고 말하자면 이 좋은 정책을 반대하고, 저는 이런 것은 진짜 용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강남구의 경우에는 다른,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소속의 구청장들조차도 다 하는 많은 정책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엄청 높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서울시가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런 점에서는 강남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김영기 의원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좀 하셔야. 잘 협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청결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그 다음에 시민건강국장, 경제인력본부장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본부장 먼저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세택 부지 빨리 개발해야 되겠죠. 예.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촉구드리고요. 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록 예. 본부장님, 제가 일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님. 양재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산 60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이제 좀 면밀히 네, 시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예.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본부장님 나오세요. 고홍석 본부장님, 예, 도시교통본부장 공사입니다. 미래가천선 보셨죠? 예, 맞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청 남했죠.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분원 늦어지고 있어요. 실력을 발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소실장님도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 양재대로 또 서울의료원 분원 등등의 질문을 드렸고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업 부서에 앞서 나오신 부서장님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기조실에서 협조가 안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써야 할 것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도 예결위원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짧게 답변하시죠.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조세가 예산 저희가 실국 부서별로 예산 요구 받고 검토 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서울시 재정이 좋아졌다. 전혀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여전히 그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파트에서는 실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당연히 지원이 원칙이고요. 다만 거기서 그 기존에 이 최근 2년에 보면 우리 2월 사업이라든지 불용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저희가 또 지켜야 할 부분 원칙하고 또 실국도 할 수 있는 사업 저희가 절충점 찾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안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조실장이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실히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하고는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3분 남았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초등교원 수급 정책 실패했죠? 성공했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너무 과잉으로 뽑아서. 교육감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정책인데 실패한 거 맞죠? 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 예. 정규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이 뭡니까? 예. 저는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기간제도 저희가 가능한 처우 개선의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 일반 정교사의 입직 통로와 기간제 입직 통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정규직화를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오해는 좀 정확히 알겠습니다. 불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에 보내주세요.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9대의에 3번 질문을 했고요. 11건 중 완결이 7건, 추진이 4건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2건만 개포도서관 증개측과 녹색 어머니의 지원조례 재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포도서관 증개축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걸 빨리 추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 투자 심사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9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최대한 속도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100억 원 정도의 그 도서관 계획을 250억 정도로 서울 도서관에 좀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고 조금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교육관님, 됐습니다. 그거는 의욕은 좋으신데 현장에서는 증개축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 투자 심사도 앞당기고 또 중앙 투심도 빨리 보내서 예.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저희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녹색 어머니 지원조례 제가 발의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교육감님, 이 문제는 지난번 질문 때 답변하듯이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이 녹색 어머니가 경찰청 소속 사단법인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몇 가지 모순점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